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86회 전산회계 2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말한다. 맞죠? 기업 실체, 기업의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서, 자산에서 부채, 남의 돈을 빼버리면 순수한 내 돈이 된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입니다. 자기 자본은 순자산인 자본을 말하는 겁니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하며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이라고요. 부채는 빚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미래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미래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것은 자산의 뜻이에요.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본을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또는 순자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에 틀린 것은 타인 자본은 부채는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는요. 시산표 등식인데 여러분 차변에 자산 적고 차변에 비용이 발생 차변에 적어요. 그러니까 차변은 대변과 같다 그래야 되죠. 대변에는 부채 적고 자본 적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적고 이렇게 원리에 따라서 적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가 주의할 점인가 봐보세요. 자, 자산, 부채, 자본을 적을 때 다 기말 걸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자본은 기초자본을 적어야 돼요. 기초자본을 적어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이죠. 또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죠. 그것 때문에 대차가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기초자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당기순이익이 안 나타나잖아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 기말자산, 기말부채인데 기초자본을 적어야 한다고요. 요거 주의할 점입니다. 다음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은 것이 기록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산하는 표가 시산표니까 말입니다. 다음 3번 들어갑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장액산표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닙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물가가 하락할 때네요.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게 계산되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은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 물가가 상승할 때 예를 우리가 하나 들어봅시다.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선, 이, 총, 후. 물가가 상승할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가 큰 것은 기말 재고가 가장 큰 것 비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말 재고가 가장 큰 것은
물가가 상승할 때 선의, 총후 이 순서들입니다. 기말이 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안 팔린 게 있다는 얘기는 팔린 거와 반비례입니다. 매출원가가 적은 경우죠. 적은 것. 이것은요, 기말이 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비용, 매출원가가 비용이거든요. 비용, 매출원가가 비용이 적다는 얘기는 매출원가 비용이라고 적어줄까요? 매출원가가 비용이 적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당기순이익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크다. 이익이 크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가 크다. 그럼 매출원가는 비용은 반대로 줄어들고요. 이익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선의, 총후 요 흐름대로 가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물가가 상승한다의 반대는 뭐죠? 물가가 하락한다 이 말이죠.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할 때는 요 그래프가 요 부등호가 반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 착착 반대로 꺾이면 가장 큰 건 호입선출법이 되죠. 그래서 4번에는 호입선출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 5번. 다음은 건물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건물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건물 처분가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취득 원가가 1억이네요. 1억.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취득 원가가 1억이고 가치가 5천만 원치 떨어졌다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무슨 가액? 장부가액. 여러분 장부가액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1억에 사와가지고서 5천만 원치 가치가 감소했다. 그럼 빼니까 지금 현재는 5천만 원짜리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5천만 원짜리가 번전이에요. 번전. 얼마를 받아야 4천만 원 이익을 볼까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을 이익 보기 위해서는 더하면 나는 이거 9천만 원에 팔았다 그래야 여러분 4천만 원을 이익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처분가액을 물어봤으므로 9천만 원이 처분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다음 6번 문제는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단기 투자자산이라 그러면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요 정도 더한 것이 단기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기 매매증권 15만원과 단기 대여금 요 두 개를 더하면 33만원이 나오고 요걸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한다. 단기 투자자산에서는 단기자가 들어가는 거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요 정도로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시면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에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을 받으면 다 같이 뭐라 한다? 선수금. 다시 한번 무슨 금? 선수금. 선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이렇게 부채를 적어야 하는데 부채를 적지 않았어요. 요거 하지 않았어요. 부채가 감소됐다 그래야지. 그러면 요걸 해야 되는데 선수금으로 해야 되는데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수익의 증가가 발생됐죠. 부채는 감소하고 수익은 증가됐다. 그런 걸 찾으면 되죠. 부채가 과소 계상되고 수익의 과대 계상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래서 7번에 3번
다음 8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장보고 회사의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랬어요. 다 같이 무슨 법?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판다. 이게 바로 뭐다? 선입선출법이다.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매출 원가는 여기다가 실제로 여기 원가가 2,000원짜리는 100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3,000원짜리는 900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자 이 말이지. 100개부터. 자, 100개 곱하기 2,000원. 100개 곱하기 단가가 2,000원이잖아요. 2,000원짜리 먼저 나갔어요. 자, 100개 팔았어요. 앞으로 지금 총 몇 개를 팔았다고 그랬죠? 총 800개를 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100개 팔았고 앞으로 몇 개를 더 팔면 될까요? 여기 3,000원짜리를 700개만 갖고 오면 되네요. 700개. 700개가 3,000원이죠? 예. 이게 바로 팔린 원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바로 매출 원가다. 다 같이 무슨 원가? 매출 원가. 다시 한번 무슨 원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3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 원가가 230만원짜리를 찾으면 돼요. 매출 원가 230만원. 또 뭐 물어봤냐면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어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가 됩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액은 여기 나왔죠. 실제로 판매가가 4,000원씩 해서 800개 팔았잖아요. 4, 8에 32, 320만원이 매출액이에요. 방금 구한 거 매출 원가 얼마예요? 230만원. 230만원짜리를 320만원에 팔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은 얼마 받다? 90만원이 이익이다. 이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8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9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금을 더하면 매입채무죠. 예상매출금과 받으름을 더하면 매출채권이 되는 거고요. 다음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의 당자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여러분 투자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투자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곧바로 보이네요. 다음 11번 문제 봅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상품 매입 대금을 조기 지급. 여러분 조기 지급 빨리 갚았어요 돈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 게 여러분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에요. 이것은 할인은 할인인데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니까 매입 할인. 외상 매출금을 내가 조기에 회수했다면 그것은 매출 할인이 되겠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정액법, 다 같이 무슨 법? 정액법으로 여러분 계산을 하는데 장부가액을 물어봤습니다. 다 같이 무슨 가액? 2019년도 말에 장부가액을 물어봤는데, 자, 취득원가가 2천만원이고요. 잔존가치는 200만원. 여러분 요거 공식 생각납니까?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용연수는 5년. 그리고 취득원가는 2천만원. 잔존가치는 얼마? 200만원. 요걸 계산을 하면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360만원 나와요. 매년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정액법이죠. 정액법. 그래서 2017년 말, 2018년 말, 2019년 말 이렇게 해서 3년 곱하면 360만원치 3년을 곱하니까 339, 3618, 108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죠. 취득원가는 얼마고 2천만원에서 1080만원을 빼니까 얼마 나오냐면 920만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자, 장부가액. 다 같이 무슨 가액?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바로 뭐가 나온다? 장부가액이 나온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장부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장부가액은 920만 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자,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모두가 다 포함하는데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상품 매입 시 하역료, 그 다음에 수수료, 매입할 때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수입도 매입이죠. 매입에 따른 관세 다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고 포함한다. 그런데 매출할 때의 운반비는 이것은 운임입니다. 운반비는 그러므로 이것은 뭐합니까? 뭐하냐면 이것은 운반비라고 매출 시 매입할 때 포함하지 않고요. 매출할 때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여러분 14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서 개인기업의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얼마냐? 여러분 여기에서 자본금을 물어봤죠. 자, 현금 50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여러분 이것은 자본금, 기초자본금이라고 적으세요. 다같이 무슨 자본금? 기초자본금. 기초자본금이 얼마? 500만원 있어요. 기초자본금이 500만원. 그런데 인출했다 이 말은 돈을 또 빼가버렸네요. 150만원을. 그럼 마이너스 시키세요. 기초자본금. 자, 500만원에다가 500만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다가 인출금 150만원을 빼가버렸어요. 돈을 가져가버렸어요. 그런데 자, 12월 31일 당기순이익이 얼마 났냐면 50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내 돈 순수하게 500만원 처음 갖고 왔다가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게 150만원 있고 그래서 350만원 갖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500만원 이익 봤대요. 그러면 여러분 350만원에다가 500만원을 더하면 내가 돈이 850만원이 기말에 내 순수한 자본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말 자본금은 850만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자본금은 여기다 기초 자본금이라 해야 되네요. 인출금 그리고 당기순이익 그리고 여러분 850만원 여기다가 기초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 이게 기말 자본금이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공식 하나 써줄까요? 기말 자본금 마이너스 기초 자본금은 당기순이익 요거 하나 써주실래요? 자, 기말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자, X를 쓰고 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여러분 요걸 500만원 있었는데 150만원 가져갔어요. 기초 자본 350만원 이렇게 표시합시다. 350만원은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500만원 이렇게 공식을 우리가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 X는 가로를 이항하면 500만원 플러스가 되겠죠? 35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X 가로는 X는 얼마가 나올까? 850만원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15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영업사원 명함 인쇄 비용은 여러분 복리후생비라는데 틀렸죠? 여러분 도서 인쇄비라 해야 합니다. 다같이 무슨 비?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요. 도서 인쇄비입니다. 도서 인쇄비. 자, 여러분 15번에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거 신입사원 명함 인쇄 비용. 그래서 복리후생비라고 잘못했지요?
이것은 도서 인쇄비라고 해야 한다고요. 다음,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 맞지요?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사비 지출은 이건 뭐예요? 교육 훈련비가 가장 적절한 거 맞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여기도 잘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좀 빨리 이걸 끝내려고 아주 말을 빨리 했는데 좀 힘들었나요? 예, 엄청 빠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방에 끝내려고 해주려고 봤더니 너무나 빨리 했던 것 같은데, 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거 요거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단기 순이익이다. 인출금이 있으면 여기서 자본금을 더하고 빼고 추가 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플러스를 하면 되죠. 추가 출자는 출자하다 그러면 회사 이도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다음 또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다음 여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요게 또 정액법인데, 정액법은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하냐, 다 같이 외워야 한다. 이것은 다 같이 뭐라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액 같은 얘기예요. 잔존가치 내용연수분의 내용연수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감가상각비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대로 공식을 대입해 보면, 자, 2천만원, 자, 취득할 때 얼마? 2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마이너스 잔존가치 200만원 이렇게 200만원 뺀 걸 나누기 내용연수는 5년 이렇게 하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 얼마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1800만원 나누기 5 하니까 1년에 360만원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 몇 년 동안이냐 하면, 여기서 문제를, 기출문제를 보면은 2017년 말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총 몇 번 한 거예요? 3년이니까 매년 3년씩 하잖아요. 요걸 일일이 해도 되지만 매년 똑같잖아요. 360만원씩 정액법이니까. 그래서 1080만원이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80만원이 이게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죠. 누계액을 빼면 바로 뭐라고 그래? 요걸 장부가액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 원가는 얼마였나요? 2천만원. 이렇게 2천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1080만원. 그리고 빼니까 장부가액 지금 현재 얼마짜리냐 하니까 920만원. 이렇게 920만원짜리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920만원에 팔으면 이건 번전이에요. 장부가 현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정액법 한번 풀어보시고, 매입 할인, 반대말은 매출 할인, 다음 투자자산, 다음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음,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 예. 다음은 이것은 선입선출법으로, 자, 이것을 선입선출법으로 한다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데 매출 원가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출 원가 먼저 들어온 게 지금 100개가 먼저 들어왔다 이 말이야.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판다. 800개를 팔았는데, 여기다 800개 한번 써볼까? 800개를 팔았는데 800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먼저 들어온 거 100개를 팔아보자. 그거 얼마짜리? 100개 곱하기 얼마? 100개가 2,000원짜리 이렇게 구성되고, 요거 플러스, 요걸 하나 묶어볼까요? 요걸 플러스 더 팔아야 되죠? 몇 개를 더 팔아야 되나요 앞으로? 예, 700개를 더 팔아야 되죠. 700개는 여기 있는 3,000원짜리 요걸 갖고 와서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00개, 바로 요거 700개는
곱하기 단가가 지금 얼마예요? 3,000원. 3,000원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야 4월 때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매출 원가 계산하려면 800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곱하니까 여기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 나와요? 예, 매출 원가가 이걸 곱하면 매출 원가는 230만원 나오네요. 230만원.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가 230만원이고, 여기 매출 원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구했어요, 이제.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는데,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된다고 그랬지? 매출액은, 요거 두 개 곱한 게 매출액이잖아요. 자, 매출액은 바로 얼마냐면 320만원. 800개 곱하기 4,000원씩. 그러니까 320만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매출액은 320만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매출액은 320만원. 매출액은 얼마라고요? 320만원. 매출액은 320만원. 매출액이 320만원. 매출액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자, 매출액은 요거 800개 곱하기 4,000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얼마 나온다? 이익은 90만원인가요? 이게 바로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들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86회 이론이 끝났고 이제 실습 실무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